자,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봉쇄와 해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다시 한번 락다운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분명히 중국 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의지는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와 해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어떤 이런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풀려야지 공급망 이슈도 일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봉쇄 조치에 현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분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시장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대표님, 일단 중국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확보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왜 자꾸 봉쇄를 하는지, 언제쯤 풀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면 공급망까지 해결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기겠죠.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지금 현재 위에가 미국 지수고, 미국 S&P 500 지수고 푸른색이, 빨간색이 보면은 중국 상해 지수인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과 중국의 주가 격차는 일부분,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와 mRNA 백신을 중국이 그러니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봉쇄함으로써 생긴 이런 격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와 mRNA 백신을 중국이 충분히 확보할 걸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큰 폭으로 살아나고 생산도 정상 가동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발 큰 폭 소비 수혜주를 사야 된다. 예를 들면 경구용 치료제를 포트로 구성해도 되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코로나, 그다음에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 중국발 수혜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는 일단은 정말 푸른색하고 빨간색의 격차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하고 백신의 차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중국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할 생각이 없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12일 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중문이고 뒤에는 영문인데, 보면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파이자의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우리는 받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600만 개, 1분기 때 600만 개를 생산했는데 600만 개 행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행선지가 어디냐면은 3분의 2가 미국으로 갔다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 3분의 1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중국 인구가 14억 인구입니다. 그죠?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데 3분의 2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점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미국에서 한 3만 3천 개소의 처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으로 갈 물량이 거의 적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mRNA 백신보다는 400실 맞았고, 제가 계산해보면 한 67%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mRNA 백신에 비해서. 두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를 아주 미미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중국은 봉쇄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자, 2022년도 1분기 때 600만 개를 생산했다. 엘버트 불라 CEO의 말이에요. 그 다음 2분기 때 얼마냐면 2,400만 개를 만들 것이다. 지금 4, 5, 6이지 않습니까? 2,400만 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반기 때는 얼마냐면 9천만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9천만 개면 얼마냐면은 1일 생산 기준으로 50만 개가 나옵니다. 지금 전세 코로나 환자 수가 얼마냐면 1일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매칭해도 파이자만으로도 충분한 양이 되기 때문에 미국을 커버하고도 충분한 양의 이런 50만 개, 1일 생산 기준으로 50만 개, 반기에 9천만 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보면은 쭉 이렇게 가동률 자체가 올라가는 그림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풀캐파로 돌아가면은 파이자는 1억 8천만 개, 연간 기준으로 1억 8천만 명이 걸려도 될 정도로. 근데 1대1로 이렇게 매칭 안 되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안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3억 명이 걸려도 충분한 양이 파이자만으로도 충분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 또 다른 세 번째 약물입니다. 머크 말고 세 번째, 네 번째 약물도 지금 승인 대기 중에 있으므로 제가 볼 때는 1억 8천만 개, 1억 8천만 개면 3억 6천만 개 미국에서 최소한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사백신 개발했는데 이게 보면 5월 23일자 임상 3상에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중국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5월 23일자 홍콩 증시에 공시를 합니다. 공시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장 나오는데, 자, 우리가 3상 시험을 했는데, 임상 3상을 했는데 결과가 도달했다. 기준점에 도달해가지고 중국 FDA하고 신약 허가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장래에, 가까운 미래에 의논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약물이 이제 더 빨리, 그러니까 제일 빨리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러면은 또 한 2억 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 4개 중에서 제일 선두. 그 다음에 미국 파이자의 넘쳐나는 물량, 그 다음에 미국 3번, 4번 약물, 이렇게 합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봉쇄는 제가 볼 때는 많이 큰 폭으로 많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들어지게 될 물량을 전망을 해보니 이건 뭐 전 세계 사람들 한 명당 하나씩 먹어도 될 만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풀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mRNA 백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강혜경 의원님? 네, 짧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중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아니면 mRNA 백신이 자체적으로 아니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이 중국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임상에 대한 걸 보면은 중국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죠. 임상 3상에 4개가 있고요. 그러면 글로벌은 어떻게 돼 있냐 했을 때 여러분도 아시는 팍스로비드 그리고 몰루피라비르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개발했지만 중국은 임상 중이고 해외 기타국에서 이미 처방하고 있는 중국이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제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승인을 앞두고 있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경증에서부터 중등도의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이 경구용 치료제가 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의 지금 서류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죠. 이 시오노기가 개발한 치료제, 여기도 6월 한 22일경에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은 일단 경구용 치료제도 이렇게 자체 개발 아니면 해외에서 개발한 게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mRNA 백신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중국이 4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부스터 효과가 가장 높은 mRNA 백신이 들어가면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mRNA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9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우리는 파이자 이 백신으로 지금 익숙하죠. 이미 백신을 많이 접종을 했는데 중국에는 이 개발한 바이오엔텍의 이 mRNA 백신이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 2상이 끝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요. 이 약이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한 건 아니어도 또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도 지금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바이오엔텍에서 만드는 백신까지도 중국 임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백신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구용 치료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들이 또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좀 약간 그 다른 이야기도 해볼 텐데, 지난주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즉 아스코 2022가 열렸어요. 자, 여기에서 주목받은 발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고 향후 항암제 동향과 또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예, 주가 나와 있는 그 그림 먼저 하나 좀 볼까요? 이번 이제 아스코에서는 초록을 발표한 이후부터 주가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6월 그 3일부터 7일 이때가 아니어도 초록이 발표되면서부터 주가들이 막 움직이는데요. 지금 앞에 이제 그 보시는 그림은 나스닥 지수가 별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옆으로만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항암 관련 기업, 이번 아스코에서 발표한 기업의 이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 이 주가를 흐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아스코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그 항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냐라고 봤었을 때는 지금 세 개의 기업을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이 혈액암을 치료하는 이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다른 기업은 비소세포폐암으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항암제와 병용으로 티짓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렇게 이제 아스코에서는 주가 흐름이 이렇게 초록부터 그 기간으로 이제 발표 기간이 되면은 이렇게 이어져서 주가의 흐름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아스코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데이터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세계에서 이제 주목을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좀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N허투인데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게 허투 저발현 환자입니다. 근데 이 N허투가 허투 양성에 이어서 허투 저발현 그 환자에서 좋은 데이터를 좀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진행 생존 기간 PFS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 OS에서 데이터를 나타냈는데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9.9개월로 이 케모세라피 화학 기존 요법보다 4.8개월이 거의 5개월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은 23.4개월로 약 7개월이 기존 치료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7개월은 암 환자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소중한 그 긴 시간이죠. 그래서 기립박수까지 받는 이러한 좋은 데이터가 일단 지금 아스코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앞서서 이제 그 주가 그림은 좀 보셨지만 우리가 이제 유럽의 회사들은 미국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내, 한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 아스코에서 좀 발표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면요.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발표된 기업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그 항체약물 접합제 ADC가 이번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다이치 상교가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 N허투는 ADC로서 좋은 데이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를 했고요. 이 다이치 상교는 ADC로 여러 암종에 대해서 이 세 개, 이 좋은 ADC를 또 이렇게 좋은 발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이치 상교 같은 경우는 ADC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은 기업입니다.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는 글로벌에서 주로 혈액암의 초기 임상들이 관련 데이터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아디셋이나 오리셀, 그라셀, 아스렉스들이 이제 이 세포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이고요. 빅파마도 GSK, 파이자, 얀센은 이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좋은 또 이제 관련 데이터들을 발표를 했는데 다른 기전 아니면 카티를 어떻게 이제 빨리 생산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번에 아스코에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역항암제 PD-1, PD-L1에 관련한 이 항암제하고 이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주로 지금 빅파마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뭐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이런 게 있지만 여기에 렉스리 그다음에 TG, CTLA4, 그다음에 수술 전후의 병용요법 이런 것들이 항암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인데 이런 관련한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케이라스 이렇게 했는데요. 케이라스는 암젠이 이제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미라티가 비교되는 비소세포폐암 임상 이상으로 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인데요. 한국은 이 아스코하고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네오이뮤텍, 그리고 NK맥스, 에이비온, 제넥신, 그리고 매드팩토, 크리스탈 지노믹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레이저티닙이 구두 발표 외에는 좀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티닙에서도 지난 예전의 데이터에서는 환자 수가 좀 늘어난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타그리소만 경험한 환자에서는 좀 낮은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 봤었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이 레이저티닙이 이 1차에서 3상 그 단독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좋고요. 중국은 11개 구두 발표가 있었고 세포치료제 발표 이제 관련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게 되면은 글로벌에서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제 계속 치료제와 백신 개발되고는 있지만 항암 그리고 치매 그리고 당뇨 비만의 이 심혈관계 치료제들이 쪽으로 관심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그리고 해외 기업도 항암제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중국 현재 봉쇄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현재 그 mRNA 백신 개발 상황 그리고
치료제 개발 상황 이런 것들까지 정리해드리면서 봉쇄가 곧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좋은 시그널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